안녕하세요, 카톡용 조이터입니다. 현대 신형 코나, 요즘 이게 진짜 여러 가지 의미로 핫한 차죠. 물론 신차인 만큼 화제성에서 오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피디님이 보시기에 이번에 나온 신형 코나 어떤 거 같아요? 근데 이게 가격이 엄청 비싸지 않아요? 이거 풀옵션 다 하면 거의 4천만 원 찍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하이브리드 선택하고 최상위 트림에 옵션 붙일 수 있는 거 다 붙이면 한 3,900? 4,000? 한 이 정도 나올걸요? 코나가 이거 소형 SUV 아니에요? 아 그렇죠. 뭐 사이즈 커졌다고는 해도 명백하게 소형 SUV인데, 뭐 기아 셀토스, 뭐 르노 XM3,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랑 같은 카테고리니까요 이게. 그래서 4천만 원이면 준중형이 아니라 소렌토나 산타페 같은 중형차를 사고도 남는 돈이잖아요 이게. 4,000원이면 솔직히 소렌토나 산타페 중간 트림도 가시권에 들어오는 가격이니까 피디님 말이 맞긴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이 그 코나 사도 될까요? 막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확실하게 코나 충분히 사셔도 된다, 좀 그런 당위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약간 실드를 쳐보려고 준비한 내용이긴 한데요. 일단 가격은 뭐 솔직히 좀 실드 치기가 힘들긴 해, 사실 피디님 말대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미치지 않은 이상 누가 소형 SUV를 4천만 원씩이나 주고 사냐고요. 저도 사실 누가 그 돈 주고 코나 살래? 하면 장담을 못하겠어 저도. 신형 코나의 가격이 도대체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왜 이런 가격표를 달고 나왔어야 했는지 그 이유라도 일단 우리가 알아보자 이거죠. 그러면 아까 풀옵이 4천 가까이라고 했는데 이거 깡통은 그럼 얼마부터죠? 보통 신차 출시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욕하기 쉬운 약점이 이거잖아요. 무조건 최상위 트림에 풀옵션 다 계산해가지고 이 차 가격이 막 3천이다 4천이다, 이게 말이 되냐. 일단 깡통도 같이 언급을 하면서 하나씩 비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싶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에디터님, 왜 자꾸 뜸을 들이시죠? 잠깐, 피디님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코나 같은 소형 SUV 얘네들 깡통 트림은 얼마쯤 해야 약간 살만하다는 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2천 미만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피디님 양심이 없으시네. 요즘에 그 캐스퍼 풀옵션 때려 넣으면 거의 2천만 원 돈인데, 그래도 좀 급을 좀 생각하셔야죠, 급을. 아니 저도 뭐 솔직히 속마음은 동의해요. 그래도 일단 뭐 볼 건 봐야죠. 우선 신형 코나, 먼저 파워트레인이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2.0 자연흡기, 1.6 터보, 그리고 하이브리드,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저렴한 엔진이 2.0 자연흡기 라인업이에요. 그래서 가장 저렴한 트림인 모던 트림 기준으로 시작가가 2,468만 원부터인데, 일단 깡통 시작가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이거 들으니까? 솔직히 전 깡통도 엄청 싸다는 느낌은 잘 안 드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형 코나 2.0 깡통 시작가가 그전에는 2,144만 원이었는데 그때는 트림이 총 5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작 트림이 스마트였는데, 근데 이번에 신형 코나로 넘어오면서 트림을 3가지로 줄이다 보니까 구형에서는 그 깡통보다 한 등급 위 트림이었던 모던이 지금 신형 코나에서는 시작 트림이 됐더라고요. 그걸 기준으로 보면 구형 코나의 모던 트림이 2,372만 원이었는데 이걸 비교해보면 인상폭이 한 100만 원 언저리쯤 되는 셈이죠 일단. 아무튼 다른 파워트레인에서의 가격도 한번 좀 찾아볼게요. 1.6L 터보 모델의 경우 구형 깡통이 2,214만 원이었고 신형 깡통은 2,537만 원부터 시작을 해요. 최상위 인스퍼레이션 트림의 시작가가 구형이 2,717만 원이었고 신형이 3,097만 원 정도를 해요. 가격이 그러면 구형이랑 신형이 거의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네,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죠? 보니까 내연기관 모델들은 전 트림이 거의 균일하게 300만 원씩 가격 인상이 된 것 같은 좀 그런 모양새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하이브리드로 넘어가면 인상폭이 좀 더 커집니다. 하이브리드 경우에는 구형 기준으로 그 깡통이 2,674만 원이었고 인스퍼레이션이 3,195만 원이었는데 그 신형 코나는 모던 트림이 3,119만 원이고 인스퍼레이션이 3,611만 원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뭐 대략 그러니까 400에서 450 정도가 오른 건데 내연기관보다 인상폭이 조금 더 크긴 크죠? 풀옵션 4천만 원도 말이 안 되는데 지금 보니까 주력 트림도 거의 3천만 원대인 것 같은데 소형 SUV의 이 가격이 맞나요? 이거는 솔직히 저도 좀 실드 치기는 어렵다 진짜. 그래서 제가 좀 조건을 걸었어요. 사실 아무리 좋게 포장하려고 해도 하이브리드 풀옵션으로 가면 3천 후반, 뭐 4천만 원 돈 찍어야 되니까 제가 볼 때 일단 구성으로 보나 가격으로 보나 그 신형 코나는 무조건 내연기관으로 사야 되는 차다, 이걸 좀 전제로 보고 갈 거예요. 아니 왜요? 비싸서? 코나는 하이브리드가 마냥 좋지만 않은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이브리드에서는 넣을 수 없는 4륜구동 옵션을 코나 내연기관 1.6L 모델에서는 넣을 수가 있거든요. 요즘 안 그래도 4륜구동 옵션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 부분에서는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일단 그렇다면 코나가 왜 300만 원이나 올랐느냐, 이 가격 인상에 대한 당위성을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서 몇 가지를 좀 뽑아왔는데요. 근데 우리 피디님이 봤을 때 신형 코나가 과연 뭐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오른 것 같아요?
코나 보니까 사이즈가 엄청 커졌다고 하던데 어쨌든 구형 코나보다는 뭔가 더 붙은 게 있으니까 가격이 오른 게 아닐까 싶어요. 일단 그 사이즈, 저는 사실 크게 생각했던 부분은 아니었는데 피디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사이즈가 진짜 엄청 커지긴 했어요. 이게 전장이 4350mm라서 여전히 셀토스나 그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쟁 모델이랑 비교하면 짧은데, 사실 실내 공간에서 중요한 거는 그 전장이 아니라 그 휠베이스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수치를 보면 완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 신형 코나 같은 경우 휠베이스가 2660mm인데 이건 셀토스보다 30mm 길고 트레일블레이저보다도 20mm가 더 큰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그 실내 공간들을 굉장히 잘 뽑아냈어요. 피디님 혹시 그 구형 코나 뒷자리 타보셨어요? 아니요, 타본 적은 없는데 구형은 엄청 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코나 뒷자리 타면 와 진짜 이건 말 그대로 소형 SUV구나 뭐 싶을 정도로 되게 좀 답답했는데, 신형은 뒷자리에 사람 태워도 이제는 별로 미안한 마음을 안 가져도 될 것 같아. 좀 그 정도로 넓어졌어요. 일단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생긴 걸 좀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신형 코나에서 확실히 가격 인상을 주도한 구성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기본 휠이 17인치로 한 사이즈가 더 커진 게 있죠. 구형 코나 같은 경우는 깡통이 기본 16인치였고 그 스타일 옵션을 추가해야 17인치 넣어주고 최상위 트림 가면 이제 18인치를 넣어줬거든요. 근데 반면에 그 새로운 코나는 깡통부터 기본 17인치 휠을 적용한 게 좀 약간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겨우 휠 사이즈 한 치수 키웠다고 300만 원 올랐다는 거 쉴드 치시려는 건 아니죠? 피디님 저를 너무 띄엄띄엄 보시네요. 당연히 그거 가지고 제가 300만 원 퉁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그 신형 코나에 그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이걸 깡통부터 무조건 다 넣어주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또 신형 코나에서 새롭게 변경되는 부분들이 꽤 많은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먼저 그 신형 코나 1.6 터보에 들어간 케이스인데 그전에는 미션이 7단 DCT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번 신형은 8단 자동 변속기로 이게 바뀐 게 좀 큰 것 같더라고요. 현재 7단 DCT가 물론 빠릿빠릿하고 변속이 빠른 그 체결감은 되게 좋긴 좋아요. 근데 이게 듀얼 클러치라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일단 내구성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일반 오토 차량 타듯이 그냥 생각 없이 막 운전하면 이게 진짜 쉽게 고장이 나고 또 변속할 때 울컥거리는 느낌이랑 그런 미션 충격 뭐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현대도 그동안 계속 말이 나왔던 그 7단 DCT 대신 이 8단 자동 변속기로 바꾼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환영하는 분들이 많은 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 변속기가 300만 원 인상된 만큼의 차이가 날까요? 물론 그 정도는 아니지. 근데 생각외로 단가 차이가 또 그렇게 적지는 않아요. 이게 7단 DCT랑 8단 자동 변속기 이거 미션 단가가 거의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쨌든 그동안 고객들의 의견을 받아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피드백을 내놓은 거니까 이거는 저는 되게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하이브리드는 또 DCT를 그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코나는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역시 내연기관으로 가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바뀐 게 역시 디자인일 텐데, 아무튼 뭐 디자인이야 뭐 케바케 영역이니까 그 부분은 좀 패스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뭐 개인 취향이 많이 작용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코나도 그 스타리아랑 그랜저에 이어서 똑같이 그 일자로 이어지는 그 바 형태의 주간 주행등이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좀 가격을 많이 잡아먹은 것 같아요. 잘 보시면 코나에 들어가는 주간 주행등이 그 스타리아처럼 3분할 돼가지고 딱 경계선 보이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그랜저에 들어가는 그 경계선 없이 되게 자연스럽게 쭉 이어지는 그 램프 디자인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다른 차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인 그랜저랑 그 기술력이 똑같은 라이트를 코나라는 소형 SUV에도 똑같이 적용을 한 거잖아요. 실제로 현대에서도 이 주간주행등 디자인하면서 이 기술력이랑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좀 명분이 생기는 감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못생겼어요. 아니 피디님, 아니 왜 자꾸 본인의 취향을 이렇게 강요를 하세요? 이거 약간 지금 가스라이팅 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아니 이게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코나 이번에 진짜 그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저거 일자 램프 들어가면서 헤드램프가 범퍼 쪽으로 위치가 바뀌었는데 이제 앞으로 간단한 접촉사고만 나도 범퍼랑 헤드램프 세트로 교체해야 돼서 수리비 엄청 나온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제가 또 실드를 칠 수가 없어서 뭐 할 말이 없네.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좀 다른 부분들을 좀 살펴볼게요. 아니 빨리 화제를 돌려야지. 코나도 그 그랜저처럼 이번에 칼럼식 그 전자 기어 레버가 들어가고 클러스터랑 센터페시아 계기판도 그 통합형으로 이어지는 그 12.3인치 대형 스크린 들어가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가격 300만 원 인상된 거에 대한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그런 디테일들이 좀 들어가긴 있어요. 그래도 풀옵션 4,000은 좀 선 넘었습니다. 저는 이 4,000이면 차라리 중형차를 사겠습니다. 단순히 차 크기가 그 작다고 가격이 싸야 한다, 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 코나가 사실 이전 세대부터 계속 칭찬을 받은 점이 바로 그 컴팩트한 사이즈에서 발휘되는 거동,
운동 능력 이런 거거든요. 그 세팅이라던가 드라이빙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차고 코나는 이걸 위한 가격이 좀 녹아들었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약간 용납이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러면 에디터님은 어떤 분들한테 코나를 추천하실 거죠? 나는 굳이 막 큰 중형 대형 SUV까지는 필요가 없어. 대신 운동 성능 좋고 작은 체급에도 운전석이랑 센터페시아 12.3인치 통합 디스플레이 같은 거 들어가고 막 전자장비나 편의 옵션 나름 빵빵하게 다 들어가 있는 좀 그런 편리한 차를 타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꽤 니즈가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진짜 운전 좋아하고 안정적인 거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풀옵션까지 굳이 갈 필요 없이 그냥 모던이나 프리미엄 트림에 4륜 구동이랑 그 멀티링크 얹어주는 그 H트랙 옵션 넣고 그 외에 개인 취향에 따라서 내장 옵션 같은 것들 필요한 거 몇 개 선택해서 한 3,000 언더로 좀 구입하면 약간 좀 스마트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드라이빙 라이프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에디터님은 3천만 원 주고 코나 사실 거예요? 저라면 그냥 그 스포티지 한 마리 없는데 이거 망했네.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 카통형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저는 카통형 에디터 조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